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호르몬의 비밀 첫 번째, 호르몬 균형이 망가지면은 폭풍 노화가 올 수 폭풍 있다. 노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서럽네요, 안 교수님.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조직이 신경계, 또 내분비계, 면역계가 있는데 이 내분비계가 바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는 생체 내 화학 물질인데 이게 만일에 부족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폭풍 노화가 오게 되고 만약에 이게 만일에 이제 잘 유지하고 우리가 호르몬 관리를 잘하게 되면 생생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전효실 씨. 정말. 여기 듣다가 제가 호르몬이 정말 부족하니까 잊어버렸어, 지금. 깜짝 놀랐네요. 네. 정말 그렇게 쌩쌩한 호르몬으로 좀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좀 분비하는 호르몬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교수님? 양도 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호르몬이 뭐 성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호르몬들의 양을 갖다 평생 우리가 이제 모아 보면 이 차 숟갈 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만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르몬의 단위가 뭐 마이크로그램, 피코그램, 나노그램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양이거든요. 근데 이런 미량의 호르몬이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아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결국은 큰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몸은 정밀한 생체 시계인데요. 이런 생체 시계 이 호르몬은 중요한 톱니바퀴의 역할을 하고 네.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양은 적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작은 찻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부족해지면 그냥 노화도 아니고 폭풍 노화가 온다니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질 때 오는 신호가 있다고 해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표적인 불균형 신호 바로 뱃살이다. 아하. 뱃살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안철호 교수님? 예, 근데 이제 호르몬이라는 거는 어떤 질병이 되기 전에 우리 몸에 어떤 경고를 보냅니다. 사실 혈당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기 전에 여러 가지 사실 미묘한 증상들을 보이는데 그게 사실 이미 호르몬들이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증상들이라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이제 뭐 피곤하다든지 뭐 자꾸 붓는다는 여성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는 쉽지는 않고요. 근데 네.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건 뱃살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갑자기 뭐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랬고 다이어트를 해도 자꾸 뱃살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이 작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왠지 자꾸 이제 허리띠가 그 간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뱃살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날 뱃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뱃살 말고도 이 호르몬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불균형을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결국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베개 자국이 계속 박혀 있는 듯한 자꾸 붓는 거, 손발이 막 이렇게 주먹을 쥐는데 잼잼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도 사실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주름살이 는다든지 피부가 푸석거리고 그다음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피곤하고 평소 했던 일이 쉽게 되지 않고 피곤을 느낀다든지 최근에 이제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어머. 갑자기 우울해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증상 중에 3가지 정도 됐을 때 나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5가지가 넘는다 그러면은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우리 몸의 지배자, 지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호르몬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볼까요? 암이나 당뇨병, 치매를 부르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단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임 교수님. 네, 그렇죠. 사실 이 호르몬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환경이라든지 뭐 운동이나 영양 상태 같은 이러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면은 80대인데도 30대처럼 아주 어머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또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은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30대인데도 80대의 호르몬 아이고야. 수치를 나타내면서 이 건강 큰일이네요. 상태도 나빠지는 경우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그 호르몬의 경우에
이 식생활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보통 운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거지만요. 이 식생활의 경우에는 좋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실제 이 호르몬의 대부분이 영양소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라든지 네.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심지어는 요오드라는 이런 그 무기질은 이 무기질이 없으면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그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양소, 어떤 영양 성분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달달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량이 확 늘어나요. 그 인슐린 분비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게 되죠. 균형을 깨트리는. 따라서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생활 습관이 평소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